말라기서 2장 2절.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라기서 2장 말씀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어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주를 거둬 주십시오. 저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손들이 주님의 노임을 사는 일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의 세계적인 재앙을 거둬 주십시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감염된 직원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할 때에 자기들은 잘한다고 뻐겼던 시장과 도지사가 뉘우치고 겸허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지도자의 허물 때문에 백성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강남 유흥업소의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잘한다는 교만을 뉘우치고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환자가 혈장 치료를 받고 완치됐답니다. 감사합니다. 세브란스가 거둔 완치 성과를 더욱 값지게 해주십시오. 혈장 치료 기법이 개선돼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세브란스는 주님의 종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통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한 학생들이 주님의 보살핌을 받게 해주십시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죄인인 조국을 감싸고 그를 이용해서 영달에 자리에 앉겠다는 죄인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어 바른 총선을 이끌어 주십시오. 총선이 끝난 뒤에 당신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교훈을 다시 새깁니다. 마스크를 쓰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대신 안경은 벗었습니다. 둘 다 쓰고 끼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등 불편해서입니다. 노목사와 함께 쑥도 뜯고 소리쟁이와 찔레순 나물도 뜯었습니다. 노목사가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에 대해 공부한 것을 살리는 체험입니다. 공기가 맑은 산인데 옹색한 마스크가 답답해졌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는 마스크는 벗었습니다. 산중턱에서 심호흡하고 지팡이로 휘둘러 스윙도 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산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코로나의 기승은 여전합니다. 몇 명이 확진되고 몇 명이 죽었고 어느 나라가 어떻고에는 진력이 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장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는 뉴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라기서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거듭 기도드렸습니다. 혈장 치료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치료제, 그리고 호주에서 발표한 구충약의 효험 등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좋고 누구라도 환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큰 공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N번방 운영자 중에는 12살짜리 어린이도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세태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례로 느꼈습니다. 나라가 온통 죄에 덮였으니 어린이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죄짓고 기소 중인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그들의 재산관리인이며 하수인인 김경록 씨가 정 교수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답니다. 사실은 알려지게 마련이고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과 범죄를 앞세워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무리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란 집단의 최강욱 후보와 황희석 후보 등입니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효자랍니다. 그들이 효자인지 사생아인지 진짜인지 대통령은 밝혀야 할 텐데 대통령은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될 거라고 한 최강욱 후보는 은행의 허위 잔고 증명서 작성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를 고발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을 대신해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중인 최 후보가 엄정한 벌을 받기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강욱 후보 등이 감싸 모시는 조국 씨를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며 고맙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가 법무장관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문화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 친문 인사라는 민주당의 도조한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이 38번이나 미사일을 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통합당 정우택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판에 친북 좌파의 얼굴은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라 곳간을 막고 나라 돈을 주무르며 숨어서 패거리를 늘리는 좌파 세력은 정체가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을 황교안이란 말을 타고 박형준이란 시종을 거느린 돈키호테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김종인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란 말을 타고 다닌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때 시종은 누구였던가요? 말의 부메랑을 다시 절감합니다. 주님, 이번 총선을 꼭 도와주십시오. 12살짜리 어린이가 성범죄와 성착취의 N번방을 운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든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세상 되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